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입니다.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오늘도 오후 1시 여러분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람쥐 여기는 티키타카 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람쥐. 아니 오늘은 왜 그거 안 들어왔어요? 티키 타카! 쇼! 이렇게 들어와야죠. 이렇게 들어야지. 기회를 안 줬어. 안 줬어요? 네. 이거 지금 약간 윤석열 같았어요. 남 탓했어요, 지금. 자기가 못 들어와놓고 타카 아저씨 지금 남 탓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아, 윤석열 같았다. 굉장히 실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스카 요정과 함께 합니다. 우리 김경진 당협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스카이 요정. 네. 아니, 어떤 분이 스카 왕자님이라고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니, 지난주에는 왜 안 오셨어요, 지난주에? 뭐 때문이었더라? 우리 청량리 유세 가시느라고. 아, 맞다. 그게 무슨 집중유세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당협위원장이어서 그 지역 관할에 집중유세 하는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동대문에서 집중 유세 분위기는 어떤지도 조금 궁금했어요. 어때요? 어때요? 사실은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아요. 주로 이제 당원들, 네. 그다음에 열성적인 우리 쪽 지지자들인데 옛날에 비하면 숫자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많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다.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어쨌든 선거 막바지에 오니까 처음보다는 훨씬 분위기가 낫대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겠다 이 의사 표시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늘어난대요. 아, 조금 늘어났구나. 네. 네, 다행이네요.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전보다는 낫대요. 처음보다는 낫다. 낫다. 네. 네. 그러니까 투표가 사전 투표 시작하고 나서도 조금 분위기는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요. 네. 사전 결집이 된다고 봐야죠. 네, 그런 느낌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다가오는 거지. 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지 막 이런 분위기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지 다람쥐 오늘도 빨갛게 예쁜 옷을 입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아까 뵀는데 위원장님 여기 얼굴과 목 색깔이 엄청 다르세요. 진짜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나 봐요. 네, 많이 이게 탔어요. 지금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네.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고. 진짜 열심히 하시니까. 네, 그다음에 저도 빨간 옷 입고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어제 예지 다람쥐 찢었어요. 어제 티키타카쇼 우리 예지 다람쥐 찢었어요. 난리 났지. 난리 났어. 지금 난리 났어요. 어제 못 보신 분들. 난리 났어요. 언제든지 또 듣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일단 몇 번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켜만 주십시오. 시키면 합니다. 열심히 하는 다람쥐, 빡친 다람쥐, 화난 다람쥐 출격합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독님도 오늘 그 자막 준비해 주셔야 돼요. 또 알죠? 하여튼 오늘 수시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분 너무 좋잖아요. 처음 맞기 전까지.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지. 처음 맞기 전까지. 좋았어요. 멋들어지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턱종 기자님, 오늘 턱종 기자님이 굉장한 특종도 갖고 왔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그럼. 네네.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 하고, 네. 우리 턱정 기자님의 티키타카 1분 헤드라인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 오늘 이틀째인데요. 투표율이 역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관리 부실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김문수 후보께서 철저히 감독한다. 네? 사전투표해달라고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결국은 단일화 무산을 선언했지만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단일화를 확신한다고 어제 종일 설전이 오갔습니다. 네. 지금 6.3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새 판짜기에 돌입했다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계와 친한계 그리고 쌍준, 이준석과 홍준표 이렇게 지금 물밑 작업이 되고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요 쌍주는 저희가 만든 용어예요. 네. 준석이와 준표, 쌍준. 네네. 자, 네 번째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방송 토론회에서 코끼리 젓가락으로 불씨를 지폈습니다. 네. 이재명 장남의 도박 자금 2억 3천만 원. 지금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출몰해서는 안 될 유시민 작가가 출몰했습니다. 설란영 김문수 후보 여사님의
여사님을 두고 제정신이 아니다는 발언을 두고 폭탄이 터졌습니다. 음. 오늘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지금 턱 정도 하나, 네, 턱 정도 하나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들 방송 계속 하시면서 우리 기자님의 턱 정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아이고, 왜 그랬어? 이거 뭐야? 죄송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죠. 이번 네네. 주부터 티키타카 1일 동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도 여러분들 그 친윤했던 만행 중에서 가장 빡치는 건 무엇인가? 그렇죠. 네, 그거 굉장했어요. 반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이번 대선과는 달리 모두 찍고 싶어서 돌아버릴 뻔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당협위원장님, 네. 1일 동태 조사 이름을 보고 좀 떠오르는 건 없으세요, 혹시? 동태요? 어. 생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균이 있는 명태. 그러니까. 균이 있는 네, 명태. 네. 여론조사로 장난을 치는 명태가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마음을 읽기 위한 동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감독님, 오늘의 1일 동태조사 띄워주세요. 네. 와. 자, 오늘의 1일 동태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설왕설래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렇죠. 네네. 한동훈 대표, 저희가 한동훈 대표 지키기 책임 당원 가입하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 한동훈을 지켜주세요, 무파사를 지켜주세요 했더니 여러분이 신바가 맞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더 적합한 명칭은 무엇입니까? 1번 무파사, 2번 신바. 네, 이제 무파사하고 신바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어서 가면, 우리 예지다람쥐 혹시 무파사랑 신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저는 사실 뭐 무파사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라이온킹 좋아해서 음. 신바는 잘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 신바의 아빠가 이제 무파사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무파사는 그 이미지가 참 뭐랄까 자애롭고 멋있고 약간 정의로운 이미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삼촌들의 모략으로 그 까만 사자들이 있어요. 그 나쁜 사자들. 나쁜 사자들 때문에 이제 또 떨어져서 돌아가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그 만들면서 저 생각을 했어요. 무파사인가 신바인가 해서 어제 또 이제 포스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또 이제 탁 아저씨께서 이거를 그럼 신바로 하냐 무파사로 하냐, 그렇지, 그럼 그렇지. 투표로 붙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저도 사실 좀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네네. 일단 무파사는 신바의 아빠 사자예요. 그렇죠. 신바의 아빠 사자고, 이분은 이제 이분이래. 이 사자가 떠돌이 사자에서 왕이 되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영화의 네. 1편, 2편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신바는 이 무파사의 아들이고요. 무파사를 지키기 위해, 신바를 지키기 위해서 무파사가 이제 떨어져 죽죠. 그죠? 네네. 신바는 무파사의 아들이고, 이제 무파사의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삼촌 사자들이 온갖 음모 계략을 해서 맞아요. 이제 막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맞아요. 그걸 이겨내고 신바가 왕이 되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스토리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투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결정을 해가지고 용어를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신바 지키기 운동이라든지 무파사 지키기 운동이라든지 그 맞습니다. 단어가 이제 결정되는 걸로 네, 오늘로부터. 좋습니다. 근데 둘 다 뭐가 되더라도 사실은 상징성은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둘 다 좋은 것 우리 같아요. 다람쥐 여러분이 선택하는 쪽으로 가야죠. 저희들은. 그러니까요. 네. 자, 저희가 아까 티키타카쇼 1분 헤드라인에서 이제 오늘 5개의 아젠다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랑님께서, 제가 오늘 무슨 얘기부터 할까 고민했는데, 네. 사랑님께서 유시민이 좀 씹어주세요라는 댓글을 계속 올리고 있어서 저희가 네.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부터, 우리 턱정 기자님의 취재 얘기부터 들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그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나와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얘기를 하다가 네.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설란영 여사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서울대학교 나온 김문수 후보의 국회의원 3번, 경기도지사 2번,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가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에 나오는 과정에서는 SNL이라는 그 코너에서 설란영 여사가 이제 그 편의점에 주인을 하고 있었는데 김혜경 여사로 분신한 개그맨이 나와서 카드로 결제를 하고자 하니까 우리는 법인카드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부분을 빗대가지고 그 얘기를 가지고 설란현 여사에 대해서 디스를 한 부분이었죠. 이거는 유시민 작가가 그 말을 하는 도중이었는데 네네.
그 뉴스 공장에 같이 출연했던 김호준 씨나 그 방청객들이 같이 웃음으로 맞받아쳐서 이건 심각한 여성 비하 문제뿐 아니라 혹시라도 영부인이 될 수 있는 부인에게 네네. 대한 인권 침해다 이런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근데 사실 유시민 작가가 그렇게 또 예전부터 이렇게 막 실수를 하고 이런 분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 발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몇 번 말실수가 있긴 있었을 거예요. 있었나요? 있긴 있었나요? 논란들이 좀 네. 있었어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뭐 있어요. 음. 보니까. 네. 아니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런 그 벌금형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신데 하여튼 저거는 가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저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렇지. 예, 이건 음. 사람의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예의와 또 본인의 품격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저거는 유 작가님이 저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품격이 매우 이렇게 하다는 증거잖아요. 예, 사람 존경해야 아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니 학력이 있든 없든 네. 가령 저기 우리 명나라 황제였던 주원장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무학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렸을 때 7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네. 그 원나라 뭐 이렇게 할 때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길거리에 고아로 거지로 떠돌다가 한 10살쯤 돼서 네. 하도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절에 찾아가서 스님이 됐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이게 주지 스님이 보니까 너 안 되겠다. 너 관상 보니까 스님한 관상이 아니다. 네. 그래서 나 배고파요 그랬더니 그럼 여기서 청소나 하고 밥이나 얻어 먹어라. 이래서 절에서 한 10몇 년 있다가 그래서 박차고 나가서 황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보면. 네. 그래서 이 시대를 평정시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지도자가 아닌 보통의 국민들끼리도 네네. 보통의 사람들끼리도 저런 네. 표현이 부적절할 뿐더러 네네. 국가의 지도자의 배우자의 위치에 계신 분한테 저런 네. 말씀을 하는 거는 네. 본시 안 맞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죠. 뭐라고 평론할 게 없어요. 워낙 그냥 네. 이게 정상적인 상식 기준에서 벗어난 말씀이어서 예, 맞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아, 저는 진짜 저도 또 열받았는데, 아니, 이게요, 저도 사실 좀 저기에 속하는 좀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뭐냐면, 저도 검정고시 출신의 이제 20대 초반에 20살 되자마자 공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후에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저 맨날 저렇게 진보 진영에서는 여성 인권 얘기하고 평등 얘기하고 차별하지 말라 얘기해놓고서는 본인들 인식에서는 그게 이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저변에. 맞아요. 네? 네. 여성이란 사람 그리고 뭐 부부끼리 그런 급이요? 아, 저는 진짜로 어떻게 이런 말을 그것도 유명한 사람 그리고 이전에 공직을 좀 높은 위치에 공직을 가졌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 우리나라 수준이 도덕적 수준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떨어졌나 저는 이거 진짜로 믿기지가 않아요. 네, 유시민 전 장관이 생각하는 여성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은 본인의 부인은 무슨 급입니까? 좀 묻고 싶어요. 어떤 그렇지. 급이에요? 본인은 무슨 급이고 본인의 부인은 어떤 급입니까? 아, 저는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여성에 대한 미화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가부장적인 그 마인드도 있는 거고, 거기다 꼰대 마인드도 있는 거고, 거기다가 학벌 위주의 계급화된 머릿속에 그러한 서열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딱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유시민 씨를 한번 딱 이렇게 좀 좋게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한 번 예전에. 근데 어떤 이슈였냐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일화를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대통령님 컴플렉스 있으시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무슨 컴플렉스? 이랬더니 거기서 자기가 딱 얘기를 했대요. 가방끈이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봤더니 그러니까 본인이 유튜브에 나온 얘기예요.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한 건데 아니 대통령님 왜 그런 가방끈 컴플렉스 가지시냐고. 서울대 나온 내가 대통령이 안 됐고 서울대 안 나오시고 상고 나오셨는데 대통령이 되셔서 저 같은 사람 부리시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훌륭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네, 서울대 나온 사람이 저런 얘기도 할 수 있네 하고 저는 되게 좋게 봤었어요. 근데 저걸 딱 보면서 이 사람은 인격이 두 개인가? 그렇죠.
인격이 유시민 씨를 그런가? 제가 한 2번 정도 같이 차도 마시고 해봤습니다만은 이제 점점 과거하고는 좀 많이 결을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정치에 편향적인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심의 기준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다. 그럴 저는 수도 개인적으로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과거하고는. 근데 사실 그래서 예. 진보 진영으로서의 그런 어떤 중심의 축에서 가지고 위치할 때하고 지금 완전히 기울어져서 음. 얘기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네. 그래서 요번처럼 이런 경우 같은 거는 안하무인이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런 일이 저는 의원님 이런 일이 과연 앞으로도 과연 없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 시대적인 정치인들 앞으로 한 30년 정도 정치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정치판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그래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겠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시대 정신을 통해 뭐 세대 교체를 통해서 정치 교체를 이루고 정치 교체를 통해서 네. 새로운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네. 이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30년 동안 정치했던 사람들 586, 686 이런 사람들이 많이 떠나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충성맹세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그럴 수도 유시민 있겠다. 예, 예.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 되면은 이재명에 대한 충성맹세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네네. 본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법화 문제를 올려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 누님이 이제 유시친 씨가 EBS 이사장 할 당시에 법화로 지금 재판을 고발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법화 2천만 원 유용건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거론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네. 근데 이재명 후보에게 충성하려니까 어떡하 있습니까? 그렇다고 자기하고 그 민주화 동지였고 자기 대선배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를 깔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법카를 사용했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 김문수 후보 부인을 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이 지금 한 행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도 봤지 않습니까? 네네.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 음. 지지하자마자 민주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김대중 그 동지들에서도 바로 파문을 시키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같이 했던 그 강요들에서도 파문을 시켰어요. 한나절도 안 돼가지고 이런 식을 보면은 지금 이재명의 일국 체제로 가는 데 대해서 모두가 충성 경쟁을 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문제로 되는 것이지 유시민 작가가 했다는 것은 지금 설란현 여사를 디스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에 대한 충성 맹세였다 이렇게 한번 진단을 해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고 본인이 단언을 했고, 네네. 뭐 어쨌든 선거에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네네. 충성 맹세를 했다. 네. 뭐 뭔가 본인이 원하는 뭔가가 있다. 아, 그거까지 가면 어떤 지금 걸까요? 같은 경우는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고 새로운 권력이 되게 되면은 자기들은 구시대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신흥 세력들이 오게 되면은 자기들의 구시대는 물러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게 해달라. 벌써부터 엎조리고 업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 유지에 네네, 대한 그렇죠. 충성 경쟁이다. 이렇게도 자, 보네요. 우리 네. 몰라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이 이제 일단 정치는 떠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또 뭔가 역할을 하고 싶으실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내심은 모르겠고, 근데 그냥 떠났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어쨌든 대통령, 그러니까 한 어떤 흐름을 타고 가는 거는 그 지지자 숫자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면 책을 쓰더라도 그 책의 판매 부수도 있고, 아, 그렇죠. 일종의 또 다른 문화 권력으로서 작동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 어쨌든 대선에 한쪽 방향에 서 있는 건 좋아요. 네, 네. 근데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건 원칙 있고 금도가 있고 인간으로서 최소한 예의가 있어요. 근데 저 말씀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가 그냥 벗어나 버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절대 공감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황당한 거예요, 보면.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많이 무너졌다. 네. 기준이 이런 생각. 무너졌다. 그리고 예, 예. 우리 다람쥐 여러분께서 이제 대법관에 물망이 오르가고 이러니까 더 납작 엎드리는 거 아니냐. 유시민 대법관. 네. 대법관. 내 마지막 보직은 자리가 있었네. 내 마지막 네. 보직은 김어준 대법관. 네. 아, 유시민 대법관. 우리 타카 아저씨 요즘 아, 너무 예리해. 장난 아니요. 네. 우리 다람쥐
군단께서. 군단께서 네. 전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 뭐. 다람쥐도 요즘에 좀 예리하다. 네, 맞습니다. 내 김호중과 네. 유시민 손잡고 대법관 하자. 그러네. 네. 사실 보면요, 사람이 그 보는 얘기나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괴로울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런 급이나 이런 거를 따지면서 그 사람을 본다면 결국에는 그 기준이 본인한테도 작용이 될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해서 그 급에 얽매여서 살기 때문에 가장 괴로운 거는 본인이 아닐까 저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네. 가족들이 일단 1차적으로 일단 뭐. 실망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책 많이 파세요. 네. 책 많이 파세요. 유시민 끝. 네. 작가님 책 많이 파세요. 책 그렇게 해서 많이 책을 파세요. 많이 팔 수 있다 그러면 열심히 책 파는데 도움될 수 있는 얘기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분이 국민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네. 네, 근데 저분이 저렇게 네. 이재명 후보에게 충성맹세를 하더라도 이게 정말 시기를 잘못 잡은 거예요. 지금 가만히 놔뒀으면은 이준석의 코끼리 젓가락 발언으로 지금 세상이 풍지평파를 일으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의도적으로 했다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젓가락 발언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 도박 자금 문제가 지금 일파만파 커졌지 않습니까? 2억 3천이 네, 너무 크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들어간 돈이 있는데 나온 게 없어요. 네, 네. 어디서 들어갔느냐. 그럼 국민의힘에서 고발하고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야 이때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충성 발언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발언을 해서 이 사태를 여론을 덮자. 돌려야 되겠다. 그렇죠. 정말 제대로 충성을 한 것이다. 저는 뭐 그럴 이렇게 수도 한번 있겠다. 진단을 해봅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네, 얘기. 그렇죠. 네, 포인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유시민 작가의 정도 머리 정도면은 그 정도의 수까지 들어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론의 물꼬를 그렇죠. 돌리자.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돌리지 않겠다. 돌리지 네,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2억 3천을 끝까지 물어보겠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끝까지 물어볼 거야.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자, 네. 우리들이 이제 사전투표 두 번째 날인데, 야, 근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투표율이요. 고공행진입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해서요, 투표율이, 지금 27.17%, 17%. 야, 27.17%나 됐어요. 예,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네요. 그죠? 일단 좋은 거죠. 좋은 건가요? 네. 뭘 떠났어도 투표 많이 국민들이 많이 맞습니다. 한다고 하는 것은 네, 네. 당연적으로 이건 바람직한 거예요. 투표율이 높은 예, 거니까 좋은 거다. 예, 좋은 거고. 네.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전남 쪽이 어제 통계를 네. 보면 되게 높았다는 것 되게 같아요. 높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느끼면은 평균적으로 이제 진보 진영 유권자들의 투표가 조금 더 이렇게 투표 네. 열망이 강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분석이 들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그거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보수 성향이 많다고 추정이 되니까 네, 네. 그분들도 꽤 많이 나오셨더라라는 음.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잘못 풀어놓고 간 이 부정투표론 때문에 아, 사전투표를 보수 진영에서 조금 덜하는 경향들이 좀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보면.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쪽은 지금 사전투표율이 되게 안 높대요. 네, 저조합니다. 지금. 예. 근데 이게 이러시면 안 되는 게 진짜 네. 사전투표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를 해서 특정 후보한테 표를 찍고 나면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맞습니다. 남은 4, 5일 동안 열성적인 그 사람에 대한 네. 선거운동원이 돼요. 맞습니다. 근데 사전투표를 안 하게 되면 그 동기 심리적인 기제가 조금 약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겠구나. 예. 동기부여가. 예.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항상 마지막 스퍼트가 되는 게 뭐냐면 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인 선거운동원으로 쫙 팔아놓은 짓고 그냥 전국을 뛰는 네, 분신들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부정선거론이 당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누그러뜨린 가장 대표적인 악성 코드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그래서 또 안 하니까 또 네. 우리는 점점 거기서 부정- 동력이 딸리는 네. 거고 막판 동력이 스포츠 동력이 딸리는 거고. 아니,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또 안 하게 되니까 네. 또 사전 투표율의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죠. 그래서 또 더 안 하게 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뭐죠? 하여튼 황교안, 네. 윤석열, 이 바보들 때 미치겠어요. 진짜. 미치겠어. 아니 근데 그래놓고 김문수 후보 이제 어제도 여러분들 네. 문자 많이 받으셨고 전화 네. 많이 받으시고 또 전화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음성 메시지까지 남겨놔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했습니다. 안심하고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세요.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 쇼츠도 국민의힘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감독님 그 쇼츠도 한번 보고 올까요? 한번 준비됐으면 국민의힘에서 공식 계정에요. 지금 투표 이거 해달라고 쇼츠 올라오고 있고 요거를 또 우리 당원분들한테 쫙 문자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예, 네. 준비되면은 틀어주세요. 시간 조금 더 필요할까요? 오는 5월 29일 목요일과 30일 금요일에 사전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사전투표의 관리 실태에는 문제점이 여러 번 지적되어 왔습니다. 제도 개선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우리 당은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사전투표의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습니다. 만일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가 본투표를 못하게 되면 큰 손실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어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사전투표든지 본투표든지 반드시 투표를 하셔서 정정당당 김문수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투표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이거면 될 걸. 저희가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안심하시고 투표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도자는 이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이전에 3, 4, 1언을 해야 돼요. 3, 4, 1언. 네.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얘기를 가지고 지금과 미래를 보면 된다. 근데 그 과거의 연동에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 저렇게 말씀이 길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맞네, 맞네. 변명도 해야 되겠군요. 네. 역시 기술적으로 이게 포인트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게 선관위 지금 실제로 선거 관리는 선관위의 법적 제도적 책임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선거 관리를 하는 것은 구청의 공무원들이에요. 맞습니다. 구청이나 군청의 공무원들이 해요. 맞아요. 예. 개표는 대체로 공무원 플러스 선생님들이 투입이 네. 돼서 해요. 맞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네, 네. 네. 선관위 직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예. 네. 실제는 이제 선거 관리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아니, 선관위 직원들이라 그래서 민주당만을 지지합니까? 국힘만을 지지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선관위 직원들 중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직원이 있을 거고 국힘을 지지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다 섞여 있어요. 네. 네, 그럼 그러면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선거와 개표를 조작하고 부정을 하면 선관위 안에서 난리가 나요. 그렇죠. 네. 난리가 나요. 맞아요. 네. 그 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네. 뒷감당을. 네. 그 사행시킬 건데. 그리고 선관위 안에 선관위가 전라도 사람들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경상도 사람만 있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전국 팔도 네. 사람들이 다 골고루 섞여 있잖아요. 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픽션을 우리 보수 진영 정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써놓으니까, 그러니까 가령 이럴 수는 있어요. 특정 선거구에서 요번에도 지금 네네. 대치동. 작년 4월달에 총선 투표 한 장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관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맞습니다. 선거구에서 네. 단발적으로 한 번의 실수 정도가 나오는 사례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관리 부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 그래서 이 선거가 체계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부정이며 네. 체계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이고, 아니 적어도요. 지난주에 그 청량리 유세 갔더니 어떤 네, 어르신이 네. 손을 꼭 잡고 네. 선거 부정으로 떨어진 53명의 국힘 후보자 중에 자네도 들어가 있지. 내가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래? 내가- 김종현 씨도 그런 얘기 들었죠. 내가 울 수도 없고 그냥 미치겠는 거야. 어르신이 너무 안타까워. 내 손을 꼭 잡고. 네. 아, 미친다, 진짜. 아, 아, 네. 뭐야. 요번에 저- 선관위도요, 네. 진짜로 반성하고, 이거 진짜로 책임 물어야 돼요. 어제도 그런 문제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이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내 말이 틀리지가 않았다. 부정선거가 있다. 지금 더 화가 나셨잖아요. 아니, 네. 내가 얘기했잖아요. 선관위가 참다. 이 대선 빅 이슈의 대선 후보인 황교안을 고발했다니까요. 참다. 아, 진짜 안 되겠다. 이러고서는 고발했다니까요. 진짜로. 선관위도 열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게
선거에 지금 기사로 나는 것들이라든지 과거에 문제됐던 것들은 그 해당 선거구 투표구 안에 단발성 문제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 선거 전체가 체계적인 부정이 그래서 관리가 불가능해요. 부실할 수는 있습니다. 예. 예, 한두 군데. 아니 개표하는데 가보시면 알잖아요. 우리 그럼요. 국민의힘, 민주당, 네. 또 뭐 노동당 뭐 등등 맞습니다. 여러 재반 정당의 사람들 다 참관하고 있고 네, 네, 맞습니다. 공무원들 참관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이종 사람들 또 카메라 들고 서 있고 네. 거기서 체계적인 부정이 어떻게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 이게 띠 묶음 이게 확인하고 싶으면 다 확인해가지고 멈춰 세우고 체크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보면. 맞아요. 근데 무슨 부정이 있어? 네. 아니, 아유, 근데 뭐,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네. 게 어쨌든 본인이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에, 그러니까 그 대선 후보로 나왔잖아요. 네. 그죠? 나왔어요. 그러면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그냥 하게 되는 수순이잖아요. 네. 네. 근데 사전투표가 지금 시작하기 진짜 며칠 전에 저렇게 다급하게 할 일인가. 이거 좀 미리미리 좀 독려하고 여기에 대한 선을 그으면 일석이조잖아요. 그렇죠. 사전투표율도 올리고, 난 부정선거를 주장한 이력 때문에 등을 돌렸던 중도도 안을 수 있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뒷북을 쳤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는 본인이 과거에 했던 운동, 네. 두 번째 윤 대통령님이 너무 관계. 예, 계엄의 동기가 부정선거를 되잖아요. 지난번에 이겼는데 훨씬 많은 표차로 이길 수 있었는데 조그만의 표차밖에 안 났으니까 부정선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면. 네, 네. 그래 이번 대선도 틀림없이 부정선거가 자행될 거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영화도 보고 어. 난리가 났어요. 아이, 이게 제발 정치 주자들은 냉철하게 끊어줘야 돼요. 맞아요. 예. 냉철하게 진짜 끊어줘야 돼. 끊는 거는 네. 끊고, 그죠? 네. 예, 끊을 건 끊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한 큐 이거 늘었어. 어쨌든 이게 보수 진영에 네. 아마 우리 당원들 제가 아까 진짜 블랙 코미디를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한 네. 계속해서 사전투표율이 낮을 것이고 음. 사전투표율이 낮으면 결국은 당의 마지막 스포츠 동력은 항상 민주당에 비해서 진보 진영에 비해서 약할 것이고 그렇죠. 마지막 그러면 치고 나가야 예, 되는데. 마지막에 치고 나가는 힘이 없어서 선거는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불리해질 것이고 맞습니다. 그 덫을 우리가 부정선거로는 우리 당원들이 믿는 한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 뭐 자주 수없이 하는 안타깝습니다. 얘기입니다만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이 부정선거를 들여다봤거든요. 보면서 몇 가지 지적도 하고 이랬습니다. 조선제일금 한동훈 전 대표도 부정선거에 대해 가지고 들여다봤지만도 그런 게 돼 가지고 결과가 없었습니다. 몇 가지 수정을 했지만도 네. 그래 그 점을 우리가 좀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네. 우리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맞습니다. 정권을 잡았고 이런데 아직도 부정선거론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대시는 분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또 아스팔트에서 가장 자통당에서도 그렇고 앞장섰던 우리 지금 후보가 지금 사전 투표를 하라고 독려를 하고 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믿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믿어야지. 이제 예. 믿어야 됩니다. 이제는 믿어야지. 그러니까. 그 예. 믿음에서 네. 믿어주셔야지 부정선거의 믿음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아니 사실은 윤 대통령도 웃기는 게 작년 국회의원 선거 총선 때 사전투표 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그분은 사전 투표만 했어요. 예, 지방선거 때도 사전투표했고 맞아요. 예. 그래놓고 사실은 계엄해놓고 뭔가 명분이 없으니까 그 얘기 하신 거야. 내가 볼 개망령리 때는. 하다가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순진한 당원들이 윤 대통령이 그 말을 하니까 오 음. 권위가 있네. 그렇죠. 권위가 있는 분이 말씀하시니까 믿어야겠네. 그렇죠.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당을 몇 번 죽이는 거야. 아, 자기도 사전 투표해놓고서 왜 사전 투표하지 말라고 그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국민의힘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우리 그러니까요. 국힘을 그렇죠. 네. 어머, 타카 아저씨 머리가 멋지시다고 맹현수님께서 야.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럴 때는 감사합니다, 다람쥐, 이런 거 네. 해주셔야지. 감사합니다, 다람쥐. 잘한다. 잘했어요. 네. 자, 근데 어쨌든 부실 선거에 대한 논란은 이번에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네. 어제는 뭐 투표지 들고 나간 사람도 있고. 네. 네네. 그죠? 어제 네. 관리 부실. 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투표용지를 들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이게 아, 이제 내 돌겠어,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선관위 직원들이 다 하지 아. 못하고 거기 보면은 투표 참관인도 있고 그날 동원돼서 일하는 공무원들인데 구청 이분들 직원들이래요. 예. 구청이나 동사무소 예. 직원들이 통제하기에 점심시간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저도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줄을 서 있으니까 네. 자꾸 이제 이 사람들 빨리 하기 위해서 먼저 음. 기표소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먼저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정리를 하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왜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줄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줄을 음. 많이 서 있다 보니까 밖에 있다가 그걸 들고 밥을 먹으러 가는 경우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일이 효율적으로 할 일이 있고 정확하게 네, 할 일이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거는 일하는 사람이 빨리빨리 일해버리고 싶으니까 효율성 그렇죠. 따지다가 이 네, 사단이 네, 난 거죠, 맞습니다. 사실. 그럼 쳐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일 네. 쳐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또 오늘 저희가 1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네네. 보니까요. 네. 남편 대신 투표를 하러 간 선거 네. 사무원이 있어요. 이건 또 네. 뭐예요? 이거는 이건 뭐예요? 이건 뭐 현장에서 네. 아마 남편이 대신 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야, 뭐 경우였으면 저거 이제 수사를 해서 밝혀져 봐야 이건 되겠는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는 코미디야, 그러니까 코미디. 뭐랄까 아주 소소한 선거 부정들은 있어요. 저런 식으로 음. 개인 차원의 일탈들. 네, 네. 그러니까 남편이 대신 해달라 그래서 그냥 한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네. 아니면 자기가 특정 후보를 찍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남편 신분증 갖고 와서 그냥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네, 후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또 실제로 선거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네. 사건들 중에 음. 뭐가 있냐면 네, 네. 그 이렇게 조금 요양병원 같은 데 네네. 보면 되게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현장 거소투표인 사전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해요. 아. 병원에서. 네네. 근데 이게 치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그럴 때는 자제분이나 관리인들이 그냥 네, 맞습니다. 뭔가 장난질을 할 소지들이 있어요. 그럴 수 거기는 있죠. 뭐 공무원이 뭐 임석해서 찍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런 문제점들은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제도 자체를 없애기는 쉽지가 맞습니다. 않아서 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요거는 뭐 이분 체포됐다면서요? 네네. 긴급 체포가 된 것 네, 같아요. 이런 거는 네. 이런 것을 밝혀낸다는 것을 보면은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있다 이런 게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그렇죠. 이런 예. 것들이 선거 이후에 밝혀졌다든가 이러면 하는데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고 뭐냐 하고 바로 지적해서 밝혀냈다는 것은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기에도 투표 참관인이 있습니다. 각 정당별로 그렇죠. 나가서 있어요.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제대로 맞냐 안 맞냐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은 없다. 계속 하고 있지만은 관리 부실은 있을 수 있지만은 투표 부정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드리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팩트. 예. 맞아요. 네. 저도 작년에 작년인가요? 총선 때 제가 그 참관인을 했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참관인을 했는데 네. 해서 보면은 투표하던 와중에서 살짝만 소란이 돼도 거기 네. 다 몰려갑니다. 맞습니다. 우르르 네. 가가지고. 네, 우르르 가서 다 확인해요. 뭐야, 뭐가 뭐야? 문제야? 네. 그리고 막 보면은 그렇게 그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 기사가 나온 것 자체가 네. 자정작용이 되는 거다. 맞아요. 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 진짜 부정선거 때문에 이 나라가 계엄이랑 부정선거라는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에서는 선관위도 긴장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런 게 소개가 되고 또 네. 대국민 사과도 한번 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그래도 선관위가 좀 뭔가 좀 긴장하고 있구나. 네. 이런 신뢰는 좀 들어요. 이런 시기에는 선관위도 네. 되게 신경을 써야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뭐 네. 이렇게 국민들이 양문화되어 있는데 네. 선관위도 일종의 책임은 아니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각해 보세요. 박원순 시장 네. 그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오세훈 시장 재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었잖아요. 네네. 그때 한 18% 19% 차이로 됐어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 시기예요.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선관위가 체계적으로 가령 국힘에 반대해서 선거 부정이 있다면 네. 오세훈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맞습니다. 재직 중인 시기에 네. 어떻게 19% 차이로 이겨요? 그러니까요. 그러네. 맞습니다. 에? 그러네. 말이 안 되죠. 다들 네. 이게 우리 편 당원들이 도대체 윤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신다고 네. 그런 생각을 해봐. 한 말 맺습니까? 영화까지 보러 그러니까. 참네 이게. 진짜 가서 또 졸았어요 또. 아, 진짜. 윤석열이는 나는 뭐 참 자, 빨리 혼내주세요. 확실히 윤석열이야. 아이고 막 나오면 막 열받는다. 확실히, 진짜. 그러니까 확실히. 혼내주세요, 확실히. 요즘 아, 우리 이거 맞추고 있어요. 네. 잘했습니다. 진짜. 네. 뭐, 아유, 그래요. 하여튼 저 선관위 관계자 여러분
또 소쿠리가 아니고 또 밥그릇 뭐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좀 관리 잘 네. 해주세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잘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뭐 선거 관리는 우리 유권자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네. 각 정당에서도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부정선거는 좀 없습니다. 네. 여기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부정선거 주변에 아직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개몽 좀 잘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첨언할게. 좋습니다. 윤 대통령 2년차 때인가요? 우리 강서구청장 선거 때. 네네네. 그때는 거꾸로 국민들이 네. 우리한테 19% 차이를 패배시켰어요. 네. 맞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오세훈 재보궐 나갔는데 네. 우리 당이 19% 차이를 네. 이겼어요. 그러네. 윤석열 2년차 때 우리 당이 재보궐 나갔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우리가 네. 19% 차이로 네. 저- 국민들한테 제대로 맞았어요. 음. 그러니까 권력하고도 아무 상관없고 네. 상관없어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주세요. 국민 여러분. 자, 지금 스테이님께서도 이 어쩔 줄 모르는 저 표정과 너무 귀여우시다. 네, 귀여운 진짜. 김경진. 네, 얘기하세요. 귀여운 김경진 당협위원장님과 함께하는 이곳은 뉴스엔지 정답은 없다. 띠끼 따까 쇼! 매주 네, 금요일. 여러분 정신 좀 차려주세요. 매주 금요일에는 우리 아, 김경진 네. 부정선거 당협위원장님. 네, 정신 좀 차려주세요. 자 혼내주세요. 네, 학시. 우리 잘 봤는데 잘 네. 봤는데 네. 잘했어요. 제가 이렇게 잘했어요. 칭찬받고 삽니다. 아 이제 단일화 얘기 좀 할게요. 단일화. 지금 이준석 측과 네. 국민의힘 측의 얘기가 또 달라요. 네. 맞아요. 지금 네. 제가 이제 어제 저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바빴습니다. 아, 그래요? 저 부분을 취재를 한다고. 이야. 그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네네.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중에 김민석 민주당 그 선대본부장이 네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곧 곧 김문수 후보와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 누구로 네. 누구로요?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를 한다라고 글을 올리자마자 이재명 후보가 받아가지고 네네. 내란 세력끼리의 단일화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적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준석 후보가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음. 그때 이재명 후보는 근거 없는 낭설을 가지고 자기 망상에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마치고 바로 쫓아가서 그렇죠. 어떻게 된 일이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 측의 중간에 어제 우리가 방송 중에 말을 했습니다. 네네. 중간에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네. 그분과 네. 몇몇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 측하고 이준석 후보 측의 중재를 역할해서 굉장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네. 뭐냐? 이준석 측에서 요구한 것이 후보 선거 자금과 당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만나서 할 수 있겠다. 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 다 빠지고 후보가 명확하게 답을 달라. 네. 라고 얘기를 한 네, 거예요. 그게. 그런데 김문수 후보 측에서 나온 답이 뭐였냐? 네네. 오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단일화 무산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준석 후보에게 우리가 당권을 준다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당권에 대한 어떠한 각서라든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후보라든지 누군가 내게 우리가 당권을 줄 수 있다는 어떤 확연은 해줄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선을 끄었고요.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고 너희들하고 단일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서류를 주든지 어떠한 확실한 증거를 달라라고 얘기한 것에서 서로 간에 이견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후에 단일화 무산을 선언함으로써 끝이 났는 걸로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결정이 났습니다. 이야, 이 네. 취재로 일단 박수 한번 드려요. 와. 진짜 어제 방송 끝나고 불이 나게 나가시더라고요. 네네. 아, 요런 네. 것도 취재를 해가지고. 근데 오늘 얘기할 특종은 이게 또 네,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요거 여러분 턱종 아니고 요거는 뜻종. 뜻종이고 요거보다 더 턱종이 있다. 요거 네. 그건 조금 이따가 하고 어쨌든 단일화에 대한 밑작업은 있었네요.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네. 이쪽 저쪽 수요는 있으니까 네. 아무리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그냥 각자 알아서 갑시다 이래도 네. 물밑에서는 움직일 수밖에 없죠. 음. 근데 이게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네, 이준석 후보 말대로 그럼 각서를 써달라. 네. 네, 각서를 쓰는 순간 범죄 행위의 맞아요. 증거가 아, 명확화되는데요. 네. 이게 그렇죠. 그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그렇죠. 뭘 조건으로 해서 뭘 하는 건 다 그냥 불법이에요. 그러네요. 예. 후보 매수죄입니다. 예, 바로. 후보 매수죄예요. 네. 그냥 곧바로 징역 가야 네.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누구도 써줄 수가 네. 없어요. 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준석 후보도 이게 사고에 문제가 있는 게
이건 그런 조건으로 가령 단일화를 희망한다고 하면 그러면 나 포기하고 드랍할 테니까 정치적으로 내 편이 돼 주십시오. 이 정도의 마음의 빚을 가지고 가령 단일화를 한다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뭘 각서를 해주고 뭐 보장을 해달라. 그럼 이게 안덕수 우리 총리 있잖아요. 김문수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다시 무슨 파이널 리그를 한 번 더 하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네. 맞습니다. 당의 당원들이 맞습니다.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찍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의사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금 뭐 규정이 됐든 뭐가 됐든 왜곡시켜서 자기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야.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네. 문제 아니에요. 그런 일이 국힘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이준석한테 조그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와. 제가요 뭐 앵커님이나 기자님한테 제가 달 소유권을 팔겠습니다. 네. 해서 뭐 얼마 주십시오 하면 봉이 그게 김선달 되냐고요. 스타일에서. 예? 안 말이 되지. 안 되는 거죠. 왜 당권이라는 게 왜 누구한테 어느 소수의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네. 진짜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네. 그거 가지고 씨름했다는 것도 또 참 저는 진짜로 참 별로입니다. 그럼 저 예. 여기서- 당원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렇죠. 거지. 일단 예.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음.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도 네. 사실은 각서를 쓴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법에 저촉된다는 걸 알 건데 네. 그걸 쓰라고 한 쓰라고 한 거는 네. 첫 번째 내가 친윤한테 당한 게 많으니 네. 확실히 그렇죠. 해야겠다인 건지 아니면 네. 두 번째 어차피 할 생각 없으니 그렇게 으름장을 놓은 건지.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가 강한 부정을 했지 않습니까? 단일화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요구했던 것은 어떤 지금 각서는 조금 우리가 이제 추론한 거고요. 그 이준석 후보가 네, 추론이죠. 원했던 것은 그러니까 그저께 전날 그저께죠. 김문수 후보가 의원회관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를 돌아서 보면은 이준석 후보 측하고 김문수 후보 측하고 뭔가 교감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가 파토가 났냐고 돌아보니까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확실한 메시지를 갖고 오기를 바랐는 거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뭔가를 하면은 신뢰성이 있다라고 본 거였고요. 근데 이준석 후보 측에 김문수 후보 측이 말한 것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만나게 되면은 내가 그냥 단일화 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 보장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뭔가 보장책을 준다는 전제하에 만나겠다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아니 내가 이준석이한테 어떻게 당권을 줄 수 있으며 그런 보장을 내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냥 국가를 위해서 단일을 하는 것이지 해서 상호 불발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보다가 웃긴 게 뭐냐면 네. 채팅창에 같은 데서 웃을 거야. 각서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각서 좋아하는 준석이 딱 뜨자마자 나랑 예진아랑 눈 딱 마주치고 깜빵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얼마나 국힘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으면 이런 얘기 한번 보십시오. 다른 당의 당대표를 국힘에서 미래는 이준석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근데 다른 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힘당에 소속돼 있는 네.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래는 이준석이다. 진짜. 이거 참 네. 그러니까 코미디도 당대표는 아니고. 아니고 당의 이제 후보죠. 근데 네, 어제 이제 후보. 중요한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과정에서 단일화 무산됐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친윤계 쪽에서 한동훈보다는 이준석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의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준석을 보니 차라리 이준석보다는 한동훈이 낫다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런 걸까요? 네네. 근데요. 제가 봤을 때 그건 가능성이 아주 약한 나도 것 그건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가 말 몇 마디 하면 책임당원들이 자기 따라서 표 찍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하시는데 네. 아니에요. 네. 아니 한동훈 대표 당선될 때 그때 7월달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윤 대통령이 누구 빌었어요. 네.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기억하죠. 그래도 기억하죠. 그냥 당당하게 63% 그냥 네. 휩쓸어 버렸잖아요. 네, 보면. 맞습니다. 불가능한 얘기들을 네. 다 꿈속에서 하고 있는 거야. 저거 보면. 꼬꼬님께서 놀고들 있네 그래, 이렇게 딱 그 얘기했어요. 얘기예요, 지금. 그거예요. 근데 꼬꼬님이 굉장히 양반이야. 나는 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놀고 자빠졌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아유 양반이에요 아주. 네. 근데 아직도 반성 안 하고 당권을 논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 진짜 속상하고 열받는 게 이래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막 지지하고 싶고 미치겠는 후보는
아닐 수 있죠. 그렇죠. 누구나에게. 네네. 그럴 수도 있지만. 네네.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대선 주자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대선이 며칠 남았어요. 사전투표는 이미 시작을 했고 네.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네네. 야, 근데 당권을 저렇게까지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고 앉아 있는 게 더 표가 떨어진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네. 이제 환상 속에 네. 불가능한 것을 네. 그거를 각서를 쓰고 확약을 받으려고 하고 미치겠어, 진짜. 환상의 환상이에요 네. 이게 지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보리님께서도 국민의힘의 주인이 누굽니까? 당원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미쳤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책당 많이 가입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책임 당원으로서 역할을 못하면 당의 주인을 뺏깁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우리가 네. 당의 주인이 돼야지. 네, 맞아요. 지난번에 어제도 우리 투표도 여론 동태조사도 했습니다만은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자리에서 추출당하지 않았으면 네. 지금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없었습니다. 맞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자리에만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찐윤들이 저렇게 한덕수하고 못잠 할 수 없습니다. 네, 그것도 네, 있을 수가 맞습니다.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또 당대표 선거도 굉장히 투명하게 갔을 네. 거고 맞아요. 네. 찐윤들이 저렇게 설치지 못했을 거다. 맞습니다. 결국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당원들이 네, 결국은 그 다음 일이 모든 일이 일어난 네. 거예요. 맞아요. 그 네.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네. 또 왜 지난번에 63%인데 이번에는 왜 적게 나왔느냐. 네. 당원들 투표가 3대 7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 당시에 당의 위원장들이 그 당시에는 설마 있었어요. 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표가 그렇게 나오리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 네.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설치더라도 지난번에 63%가 나왔거든요. 전당대회 그렇죠. 때. 네. 전당대회 때. 네, 네. 요번에는 당의 위원장이 지난번하고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맞아요. 왜? 두 번 다시 그런 꼬라지 당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지역마다 당원들을 당의 위원장이 밀착 관리했다고 얘기합니다. 엄청 열심히 네. 했대요. 엄청 열심히 네, 했습니다. 네. 요번에는 한동훈 전 대표 찍으면 안 된다. 이게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관계였어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 점을 방관했고 네. 요번에는 자기 자리, 공천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오면 이 자리 못 지킨다. 이런 얘기가 지역마다 난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 그래서 진짜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에 우리 당원들의 결과하고 요번에 당원들의 결과가 좀 달라진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 당원을 더 많이 가입시켜야 되고 맞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천원의 혁명을 통해서 시대 교체, 정치 교체, 세대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네. 이대로 가면 국힘은 망합니다. 네. 천원의 맞아. 혁명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천원의 혁명으로 당원 가입을 많이 하는데 독려하는 여기는 바로 맞습니다. 유세인지 정답은 없다. 티키 타카 쇼. 네, 위원장님. 네. 네. 아니 정말로 3, 4일 전에 당원 한 분이 그 입당원서 책임당원 입당원서 한 5장 받아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그 네. 5표는 김문수 후보 찍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당협위원장이든 어쨌든 국회의원이든 책임당원한테 한동훈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네. 문제는 우리 당원들이 스스로 똑바르고 올바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누차 이 자리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저기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망했던 건 뭐냐면 조국이 그렇게 유죄날 거를 무죄라고 우겨댔잖아요. 당원들이. 맞습니다.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의 민심이 떠나갔잖아요. 네. 완전히 돌았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형 핵폭탄을 터뜨렸는데 네. 탄핵 안 될 거며 별 잘못 없고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계몽령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당원들의 상당수가 그거를 맞습니다. 믿고 받아들였잖아요. 오 수용을 마이 갓.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반성적 생각을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한동훈이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 당의 지도자들이나 당원들이 이번엔 한동훈 대표하고 우리가 생각이 달라.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네. 그때 한동훈 대표가 했던 얘기가 올바른 생각의 방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올바른 생각의 네. 방향의 생각을 못하니까 이번에는 선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맞아요.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요. 맞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중간에 올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어머니 한동훈 전 대표의 광주에 가서 있는 연설, 네. 광주의 혁명이죠. 그렇죠. 어느 누가 가서 그렇게 광주에서 사랑받은 의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죠? 보면요. 또 맞습니다. 그런 것은 뭐죠?
우리 비상계엄이나 네. 또 탄핵에 대한 생각이나 그렇죠. 부정선거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친윤하고 결별이나 이런 부분이 기준과 원칙이 분명하니까 맞아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네. 한결같이 사랑을 받는 네.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 하여튼 이- 여러분들 많이 네. 가입해 주시고 또 우리 예지 다람쥐가 어저께 포스터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그 포스터를 저희가 뉴스엔진 게시판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서 많이들 좀 퍼뜨려 주시고 여러분들 보시고 또 막 책임당 당원 가입시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저작단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거길 왜 들어가? 왜냐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도 탈당하고 싶어갖고 난리치는 상황에 네. 힘들 수 그렇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서 용기를 가지시고 하여튼 많이들 가입시켜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혁이님 또 우는데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진짜 광주의 연설은 일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 그러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죠. 네. 저도 어제 어. 계속 그 연설을 몇 번이고 들었어요. 몇 그러니까. 번 들었는데 그 문장마다 아, 이게 또 이런 뜻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하는 네. 부분들이 많았는데 결국에 그 메시지와 말에 힘이 실리고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게 뭡니까? 지난 행동들을 보면은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어, 우리가 그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해서 그 무게에 실리는 게 뭐냐면은 계엄을 막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당 후보 교체에서도 보면은 앞장서서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항상 네. 정도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길에 가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듣고도 신뢰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지방 맞습니다. 이번에 네. 호남 지방 신문에서도 광주 신문에 언론에도 굉장히 호응이 네, 좋았습니다. 맞아요. 예, 호응이 좋고 아니 근데 우리 음. 위원님께서도 사실 전라도 계시니까 그 어제 그 연설이 더 마음에 남달랐을 것 같아요, 저는. 전 죄송해요. 못 들었어요. 어제 아, 정신- 못 들었어요. 어제 네, 이따 찾아볼게요. 꼭 보셔야 됩니다. 진짜 진짜 알겠습니다. 가장 저 가슴에 이렇게 아프게 했는 것은 떨어질 줄 알면서도 네. 당협위원장을 맡아가 지는 그러니까. 선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대여 투쟁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선거에 출마할 네네네. 때 그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패배할 줄 어. 알면서도 싸우고 있는 이들의 네.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힘에 우리 지난번 우리 혁명, 네. 후원금의 혁명, 네. 10시간 54분의 혁명, 음. 네. 2억 9,629억 6,4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우리 경선 끝나고 12억의 돈을 어디서 돌라 그랬죠? 우리 호남을 맞아. 위해서 좀 써달라. 네. 맞아.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지? 어제 가서 연설하고 네.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런 예. 거 이래 보면 진정성. 진정성이라는 그렇죠. 것은 참 당을 사랑하고 국민이 먼저다 그러면 왜 여기서 인정을 받는 것이 왜 저기서는 인정 못 받나 이거지. 국민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네. 저기서도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어제는 네. 보면. 저희가 맞아요. 오늘 요 티키타카 쇼 저희가 정치 얘기 끝나고 나면 문화부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저희가 그 영상을 한번 틀어드릴게요. 안 되겠어요. 우리 타카 아저씨가 좀 흥분해가지고 자 그때 어제 명년설이었습니다. 아우, 진짜. 진정의 네네. 진정에 네.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저희가 그 티키타카 쇼에서 중간 코너입니다. 한번 빵 웃고 가는 코너가 있어요. 자, 여러분 웃픈 현실 웃고 갑시다. 이 점에서 이 시간에서 네. 자, 오늘의 그 웃픈 현실 웃고 갑시다는 그 우리 찰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안철수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의 내가 이제 아바타입니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실망입니다. 네, 우리 안철수 의원님이 지원 유세를 했는데 이게 지원 유세인지 지원 사격인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가 대장동이고요. 제가 백현동에 삽니다. 매일같이 주민들 분들로부터 계속 지금 구박받고 있습니다. 제 구박받는 거 멈춰주기 위해서라도 제발 이번 이재명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죄송합니다. 이번 김문수 후보 찍어주셔야 합니다. 1번입니다. 아이, 어떡해. 왜 저렇게 네. 어?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도 제 얘기하고 그러면 아니 안철수 왜 그래? 좀 내검사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아니, 정신건강에 문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어눌할 네. 수 있는데 네. 어눌함이 음, 조금 더해졌다. 네. 그래서 네. 걱정하시는 어. 많은 분들이 의사시고 돈도 많은데 왜 정치판에 들어와서 저렇게 사람이 망가졌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원 진짜. 네. 근데 이제 어떤 인터뷰에서 네. 그 얘기를 해요. 기자인지 앵커인지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 네, 했더니 네. 제가 의사인데 치매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해요. 근데 근데 또 미치겠어, 지금. 왜 저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저번에 저희가 우픈현실 웃고 갑시다 해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네, 있는데, 네. 손학규, 옛날 손학규. 네. 맞아요. 그분도 그랬잖아요. 그 맞아요. 영상도 한번 보고 올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손학규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저럴 수 있다. 뭐 나이가 있으시니까 그럴 수 네. 있다 하지만 우리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얼마나 스마트하신 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여기서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종합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진짜 아니, 진심으로 진짜 맞아요.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그 위원장님 사실 네. 선거 유세를 하러 이렇게 올라가 본 네. 경험이 저희는 없으니까 네. 딱 올라갔을 때 또 앞에 관중도 있고 네. 뭐 자기가 준비한 걸 거기서 막 이렇게 종이를 들고 읽을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뭐 긴장을 해서 저런가요? 왜 저럴까요?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님 정도면 벌써 대선 현장 연설을 얼마나 했으면 그렇죠. 또 본인이 당대표도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전국단위 선거에 지원 유세 엄청 많이 하셨을 네.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가 떨려서 그렇다 뭐 이런 기제는 아닌 것 같고 말 그대로 순간착오 아닌가 싶어요. 저거 그게 근데 자주 일어나요, 저. 아니 그리고 저 네. 영상을 제가 풀로 봤거든요. 예. 조그만한 종이를 여기다가 그건 안 대표님 특징이에요. 그래요? 들고 특징.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컨닝까지 하면서 하는데 그 이게 하면은- 키워드를 음. 조그만 종지에 이제 쓰고 원래 그러신 하시는데 분이구나. 어떤 때는 손바닥에도 쓰시기도 해요, 보면. 근데 뭐 네. 네, 사람이 뭐 네. 정치인도 보면요. 네. 그 유세나 스피치 부분에서 조금 약간 발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안 되는데 어떡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손학규 전 대표님이나 뭐 안철수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너무 이제 대중들한테 환호를 받고 그래서 좀 너무 신나셔가지고 좀 고양이 돼서 저렇게 다 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저 뒤에 아까도 채팅창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박수치는 윤상현 의원이 보였어요. 아. 네. 또 그걸 봤어 네, 또 안. 저분이 좀 약간 무조건적으로 저렇게 사람을 뭔가 친한 척하고 지지해주고 약간 격려해주는 게 결국에는 저는 약간 저 부분이 항상 소름 돋아요. 저분이 요새 좀 이상해요. 예. 저게 그 3년 전 대선 때 아마 박지원 의원님이 그때 윤석열 뭐 지지 뭐 아마 그 비슷한 상황들이 거꾸로도 좀 있었어요. 이게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네. 우리 진영뿐만 아니고 네. 저쪽 민주당 쪽에서도 네. 저런 사고들이 가끔 나와요. 가끔 그러니까. 나오는데 네. 이제 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이제 그 네. 대선 이제 맞습니다. 당내 경선할 때부터 조금 건강이 좀 이렇게 좀 무리가 가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당내에 조금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 몸을 좀 보살펴 가시면서 네,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지금 민병은님께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술에는 장사가 없고 세월에도 장사가 없다더니 요거다 그죠? 건강 관리하실 분도 좀 잘해야 될 것 우리 같아요. 정치인은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하고 어떤 네. 말을 하느냐에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정치인은 이 두 가지를 어떤 타이밍, 어떤 말을 할 거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제 우리 광주 갔을 때 그런 네네. 타이밍을 정하는 거. 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말을 전달해야 되는가. 네. 그것이 전달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민중들한테 귀에 속속 박히게 할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이래 보면 우리 한동훈 전 대표는 탁월한 아우. 정치인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뭐 워딩도 좋고 워딩도 그렇고 실수도 안 어떤 하고. 실수가 일단 없잖아요. 실수가 없고 참 우리 멋진 진짜 미래의 대통령이
네. 진짜 그런 거는 타고나는 것도 타고나는 있고, 거 그죠? 맞습니다. 명석함도 네. 있고. 그냥 부럽죠, 사실은 그런 네. 거 보면. 아, 예. 뛰어납니다. 맞습니다. 뛰어납니다. 네. 어느 시대에도 음. 여러분 한번 시대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느 시대에 어떤 대통령도 많이 지내갔지만도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이나 행동에서 지적사항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꼬투리 예. 잡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음. 가짜뉴스 만들 때 왜곡해서 만들어요. 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막 편집하고 자르고 어. 글 같은 것도 왜곡해서 만들지 이 사람의 발언을 갖고 문제 삼지는 않아요. 그렇죠. 진짜 걸쭉한 인물이 한 네. 사람 그러니까. 탄생됐습니다. 진짜. 네. 네. 근데 50대 대통령, 40대 장관이 나와야지 네. 그 시대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그 시대를 청산하고 새 시대로 가는 여기는 뉴스 엔진 정답은 없다. 티키 타카 쇼. 우리 오늘은 김 왜? 위원장님 어떤 쇼! 근데 오늘은 왜 티키 할 때 타카를 한 번도 안 하시는 아, 거예요? 그래요? 정말 내가- 실망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역할을 잊어버렸습니다. 실망입니다.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제가 네. 타카 아저씨 아바타입니까? 제가 이렇게 또 귀여움을 떨고 있어요. 자, 네, 그-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 대선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어쨌든 뭐 정리가 다 되잖아요. 누가 네네. 됐던 간에 정리가 됩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좀 보고 싶어요. 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수는 재편될 것이다. 네. 네. 아, 네. 요 얘기 좀 이어갈까요? 네. 음. 예, 지금 사실 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네. 대선이 승리했다고 보고요. 음. 국민의힘과 우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네. 얼마만큼 선전하느냐. 음. 여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괴물 독재 정권이 탄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저지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물밑에서는 당권 경쟁이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규 규정이 당은 개정에 당규. 들어갔다라는 네네. 거기에서 뭐 개파를 없애는 부분을 당원에 넣기 위해서 뭐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든가 네. 어떠한 그런 부분도 나오고요. 음. 그다음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이준수 후보가 완주를 하는 것은 하와이에 계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하고 보수 중도를 국민의힘에 있는 일부 의원들을 가져와서 교섭단체를 만든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과 친한계의 당권 싸움이 시작되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뭐 패배감에 젖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이 중심에는 친윤계를 비롯한 특히 이제 지금 가장 문매를 많이 맡고 있는 분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비서실장인데요. 이분이 지금 모든 것의 중심에 서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자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선거는 김문수를 대통령 만드는 선거가 아니고 내년 대구시장에 김재원이 대구시장 만드는 선거다. 혹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치겠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이 분할을 해서 아마 친윤 중에서도 중도적인 분들이 친한계로 많이 옮겨가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당권을 쉽게 가져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는 이거죠. 지금 보수가 재편된다는 거에 네. 얘기가 나오는 개파가 네. 개파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네. 어쨌든 친윤이냐 네. 친한이냐 그리고 우리가 네.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네. 쌍준. 네네. 쌍준이면 이제 준표와 준석이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당에 계시니까 이러한 얘기들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대선에 우리가 승리하면 가정법적으로 그러면 어쨌든 아무리 김문수 후보가 당정 분리하겠다고 하지만 대통령 중심으로 네. 돌아가는 부분이 많겠죠.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된다면 네. 이제 복잡해지죠. 음. 복잡해지는데 큰 틀의 권력의 무게중심은 이제 패배할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거기서 또 2차 국힘 분해 작전이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죠. 이제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당 내부만 본다면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에 대한 권력 의지를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죠. 제가 볼 때는 당대표에 대한 권력 의지를 가지면 당대표는 그냥 무난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네,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는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현직 당대표는 내년에 지방선거 공천권만 있어요. 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지금 대통령 선거 딱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구도적으로 불리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또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맞습니다. 있고 맞습니다. 또 그때 그 순간에 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원내니까 원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 재보궐선거 들어가야 네네. 되는 또 그 의사결정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또 당 안에 이합 집산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얼마만큼 이루어질지 그리고 우리 당에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책임 당원들의 세력이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 예, 예. 이게 압도할 만한 분위기가 과연 될 수 있을지 네. 그런 부분 다 지켜보면서 아마 네.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지금 당장에 이제- 가장 이렇게 이래 보면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 내란당이 거의 소멸될 분위기로 갈 거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강성 지지층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메인으로 갈 거고 네. 조국 혁신당이 진보로 갈 거고 네. 그리고 그 옆에 뭐 네,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들이 진보 역할을 할 거다. 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내란당인 국힘당을 지리멸멸해질 것이 그러니까 아니겠나. 그들의 용어죠. 이런 생각을 보고 있고 그렇죠. 네. 홍준표 그들의 용어로 홍준표 씨 또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중도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쌍준이 서로 손을 잡고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또 우리의 친한 계열인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당에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민주당과 국힘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의사결정에는 국민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결정할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하는 정치공학적인 계산은 거의 나는 안 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자, 국민이 먼저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 네. 지난번에도 우리 그 김문수 우리 같이 계중 연설하러 갔죠. 도봉구 합동연설하러. 합동유세. 예.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지지하는 우리 다람쥐 여러분, 네. 우리 당원들 혹시 다칠까 뭐 네. 네.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선택은 국민을 위해서 내가 맞아요. 무엇을 네. 선택할 거냐. 네. 저는 그렇게 가면 그것이 진정성이 있게 나는 결말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당원이 네. 또 자꾸 추가되면서 압도적인 지지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재명이도 압도적인 개딸 때문에 저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리 다람쥐 군단들이 네. 압도적인 지지만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의 주인은 누구죠? 당원 아닙니까? 네. 네. 그동안 친윤떨거지가 당의 주인 행세했잖아요. 네.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뉴스 엔진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원의 혁명을 통해서 끊임없이 당원 배가 운동을 하고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김경진 위원장님처럼 저렇게 새로운 정치에 갈망하시는 분들이 당에 자꾸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당에 네, 자꾸 그러니까요. 들어와야 되고 네. 영남 자민련이라는 거 공천만 네. 받으면 당선되는 저런 국회의원들 어디에 줄 서느냐에 따라 네. 내 공천에 대한 생각 그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반드시 없애야 된다. 음. 저는 그걸 간곡히 우리 네. 책임 당원들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많이 예.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뭐 지금 무슨 여러 개파 얘기하고 당권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면은 과연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것만 걱정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원의 혁명을 일으키고 네. 대신에 조금 약간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금 지지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미 그분에 대한 이런 진정성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를 널리 펼치려면은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당권이고 있겠지만도 여러 가지가 네,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입법, 사법의 행정권이 있는 괴물 독재 정권이 탄생되는데 누가 맞짱 떠야 되겠습니까? 네. 국힘의 앞에서 최전선에서 네. 나가야 될 대장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국힘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 괴물 정권하고 맞서 싸울 네. 1대 180으로 맞서 싸운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습니다. 국힘을 살릴 그러니까. 마지막 불꽃입니다, 여러분. 네. 그 불꽃을 우리 책임 당원들이 불쏘시개 역할하면서 불을 활활 타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맞아요. 예, 어. 예.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제 해주시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더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턱종 기자님의 턱종을 특종 아니에요. 턱종, 되게 턱종을 궁금합니다. 얘기를 좀 어떤 해야 될 얘기인지.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패배감에 젖어서 지금 물밑에서 당권 투쟁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 네. 민주당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가정하에 6월 4일 출범할 새 정부 내각을 꾸린다는 명단을 일부 입수를 했습니다. 이야, 이거 크다, 이거 크다. 네. 아, 그래서 그래요? 초대 총리에는 박용만 전 상공회의소 회장, 두산그룹 출신이죠. 두산그룹 기업인이잖아요. 네, 네. 두산그룹 회장 출신입니다. 박용만. 오. 네, 이분은 윤석열 정부 때도 초대 총리로 거론이 됐었고요. 네. 지난번 이재명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영입하려 했지만 정치권과 손을 그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안부 장관으로는 우리 이제 거지갑으로 많이 알려진 박주민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요. 스마트 거지. 네네. 그리고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리가 참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장경태 맞네. 의원이라고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맞네. 예, 산자부 장관에는 여러분 코인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업비트 두나무의 이서구 대표가 거론되고 있고요. 이야. 그리고 통상부 장관은 지금 미국에서 통상 현안을 해결한다고 많이 다니고 언론에 많이 나오신 분입니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요. 안보실장에는 네. 우리 주 러시아 대사를 했던 위성락 씨가 거론되고 있고요. 외교부 장관에는 우리 노무현 정권 때 통일부 장관 했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라고 지금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 야, 전해드리고 근데 우리 있습니다. 기자님 이거는 취재력 이제- 대단하다.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발표될 네. 때까지 여러분. 네네. 그렇죠. 그저 다만 네네. 하나의 네. 여러 가지 나오는 설일 수 있습니다. 네네. 그 점도 여러분 인정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총리로 또 거론되는 취재했는 이제- 결과니까 네.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아, 싶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무겁다, 그죠? 네, 그렇죠.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하고 네. 민주당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천당과 지옥이 따로 없는 진짜 지금 상황입니다. 마음이 답답해지네요. 야,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네. 와, 진짜 무섭다. 이제는 자, 뭔가 우리 무섭다. 위원장님한테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우리 김문수 후보님도 준비를 해놓으셨겠죠. 아, 네, 준비해놓으셔야 네, 해놓으셔야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저게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네. 이게 취재인데 네, 네. 취재. 가상자산업계 현업에 계셨던 분을 장관으로 보임하는 건 제가 볼 땐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거기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아마 피해본 사람들도 있고 아마 송사도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네네. 조금 좀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공직에 있었던 이게 평생을 삶이 공을 생각하는 삶하고 네.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특히 가상자산업계는 초창기에 들어와가지고 한 3, 4년 동안에 네. 그냥 돈을 이게 사람들의 이욕과 탐욕을 이용해서 그냥 돈을 쓸어 담았거든요, 보면. 맞습니다. 네. 예, 거기는 여러 가지 아마 그러네. 문제점들이 좀 생길 여지들이 있지 않나. 그 염려됩니다. 진짜.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충분히. 예. 그런데 저는 국무총리에 대해 가지고는 네. 상당히 참 네. 파격적이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거기 박용만 회장님은요, 의외로 정치권하고 좀 소통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매번 거론이 아. 되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보면. 네. 그래도 맞습니다. 국무총리로 이렇게 시킨다는 것이.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번 대선 때도 네. 영문 명답이래 가지고 이재명 전 대표하고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네. 대화도 나누고 네. 지난 대선부터 꾸준하게 관계를 이어져 왔던 네. 분이고요. 네. 이 중간에는 이제 박영선 전 벤처기업부 장관 있지 네. 않습니까? 네네. 이분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셔가지고 네. 굉장하게 이제 지금도 소통하면서 친기업적인 이미지를 이 총리를
만약에 가져간다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씌워진 그런 어떤 반기업적인 이미지를 많이 희석시키기 위해서 공을 들였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취재가 굉장히 저는 이제 공신력 있다 생각하는 게 근데 제가 그냥 처음 얘기하는데 네. 저희가 몇 달 전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몇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뉴스 네. 엔진을 통해서. 뉴스 엔진에 온 한 패널이 오. 장경태가 그 중소벤처부기업 네네. 장관 간다는 얘기가 좀 들립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네, 했어요.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장경태 의원실에서 듣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 진짜? 영상 좀 내려달라고. 네. 그래서 그때 뭔가 쎄한 거예요. 음. 아, 여기 맞나 보다 하고 저희가 네. 일단은 네. 내렸어요. 아. 내렸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딱 들리네. 네네. 맞네. 야. 여러분 뉴스 엔진 보시면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기자님, 턱종 기자님 박수 한번 박수 드려요. 한번. 감사합니다. 기분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께 네, 심도 아, 있는 네, 주제를 얘기할 수 저는 있는 저는 장관들 이번 임명되신 분들 전부 다 도열해가지고 네. 뭐 이재명 씨야 뭐 선출직으로 뽑혔으니까 뭐 인정합니다만 이번 장관들은 전부 다 도열해서 윤석열한테 가서 고맙다고 거수경례하고 네. 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큰절 거기다 맞습니다. 올려야지. 그거 큰절해야 맞아요. 돼. 큰절해야 네. 돼요. 그럼 큰절해. 네. 아이고 장관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남지 이거 하고 오세요. 그럼. 아, 진짜. 근데 저는 진짜. 순간 그 뭐 민주당에서 뭐 인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그들이 하는 그럼요. 거니까 우리가 준비해야지, 얘기해봤자 뭐 소용이 있겠나 싶었는데 순간 저는 김경진 위원장님께서 김문수 후보님도 준비하셨겠죠 하는데 저는 거기서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아 누구랬지? 거기서 약간 소름이 돋았다. 네. 포인트가 또 다르지만 네, 어쨌든. 순간 네 소름 음. 돋았습니다. 야, 근데 진짜 하여튼 우리 턱종 기자님 하여튼 네, 취재력 우리 김근호 대단하다. 기자님, 최고. 톡종 기자. 그러니까 우리 탁 아저씨의 포켓남 분이 포켓남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그 오늘 지금 일일 동태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일 아. 동태조사 이거 좀 중간 집계도 하고 좀 결론도 좀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동태조사 감독님 한번 띄워봐 주세요. 한 번 더 띄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네, 저희 한동훈 대표 지키기 여러분 책임당원 가입하기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에게 더 적합한 명칭은 애칭입니다. 그렇죠. 1. 무파사 2. 신바 했는데 지금 총 2,260명, 62명, 네. 와. 예, 이렇게 지금 투표를 해 주셨고요. 예, 지금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종료.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결과 여러분들 채팅창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감독님께서도 이제 띄워봐 주실 건데요. 일단 총 투표하신 분은 2,200여 분이 와. 되시고요. 지금 1위는 네, 뭐가 됐을까요? 네, 신바가 자, 됐어요. 신바. 나오기 전에 우리 한 번씩 돌아가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바가 됐습니까? 네, 신바가 됐어요. 지금. 네, 신바가 나는 됐어요. 무파사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네네네. 네, 익숙해가지고 그런데 네. 신바가 됐네. 신바가 지금 압도적이네. 네, 네. 76%. 왜냐하면 아. 음모와 계략을 이겨내고 왕이 되는 이 서사가 참 아.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그렇구나. 같아요. 맞네. 예, 예. 그리고 무파사는 사실은 이제 신발을 지키고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도 신바를 뽑았는데요. 네. 저는 왜 신바를 뽑았냐면 신바가 아기 사자 때부터 이제 그 동물들이 다 정글에서. 지켜가면서 그렇지. 같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가면서 네. 중간에 보면 막 삼촌들, 하이에나들 막 나옵니다.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밀림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성장 과정을 보면서 저 신바, 아기 사자 신바가 결국에는 주변 동물들이 다 만들었다 생각을 해가지고 신바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신바, 삼바 아님 주의. 저도 신바가 느낌적 느낌으로 네. 좀 더 맞아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무파사는 아버지잖아요. 보면 기성 권력인 것 같고 여기는 젊고 새로운 역시 뭔가의 응. 흐름인 것 같고 네, 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어쨌든 고난의 길을 같이 자기 동포들과 같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밀림의 정글. 네, 그러면 이 신바 스토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네, 네. 그렇네. 네. 우리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뭐 별 생각 없이 무파사를 또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다람쥐 여러분들의 뜻과 틀린 또 결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뜻을 따라서 네네. 신바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신바로 결정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신바. 한동훈 전 대표. 사랑스러운 나의 네, 신바. 신바. 엄만 알아요? 알죠. 알죠. 네, 제가 이제 여기서 네. 이영훈
다람쥐 군단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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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바. 빠밤 이거 몰라요? 네. 네, 아니 왜냐면 저기 우리 예지 다람쥐가 랩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이렇게 심바 심바 이거 좀 해줘야 되고. 아. 아니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 이제 친윤 디스랩 어제 찢었거든요. 한번 듣고 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들어야죠. 감독님 아, 지금 네. 자막 신바. 준비돼요 오늘도. 자, 신바 지키기. 네. 요리 자, 한번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 내가 오늘 트로트 신바 했어요. 지키기로 이제 가겠습니다. 심바, 심바, 심바. 빠밤 이거 있잖아. 나 했어. 이제 우리 예지 다람쥐 히릿. 네. Let's get it. 감독님 준비되셨나요? 네, 아, 네. 네, 좋습니다. 오케이. 한번. 네. 신바여 가보죠. 영원하라. 네네. 네, 드랍 더 친윤 이게 친윤 디스랩이에요, 여러분. 디스랩입니다.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큐. 귀 열고 들어가 네, 주십시오. 좋습니다. 에이어 친투더 유은구태 정치들의 표본 당을 뽀갠다는 주군의 명을 받은 행태 국가와 국민 향한 파렴치한 추태 구태 냄새 나는 새벽녘에 미친 후보 교체 여태 반성 없는 모습의 당원들만 피폐 원칙은 무너져 책임은 장식뿐 민심을 외면하고 당원을 무시해 명단 돌려 연표 한 장 돌려 돌려. 당신들이 말하는 게 이게 보수 정신 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제 이제. 갈 길은 하나 친윤 떨거지들 사퇴 당신들 뜻대로 되지 않아 절대 각오해라 이제 민심의 절대 절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그건 바로 처맞기 전까지 For down, shut up People power, run this party 아, 진짜 대박이야. 아, 오늘 약간 아, 네. 보셨죠? 그 강력 보셨잖아요. 처맞기 전에 안 돼. 처맞기 전에. 아유, 그거 좋다. 네. 아, 그리고 우리 기자님 옆에서 추임새 넣는데 아, 이제는 말이 달라졌어, 분위기가. 0.5박자 늦어요. 그래가지고 순간순간 아니, 그래도 많이 중간에 발전됐어. 많이 발전됐는데 아니 특정 기자가 말이 자꾸 발전됐어. 늦어가지고 이게 랩이 돌림 노래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나 진짜 미치겠어. 여러분 김건우 기자님께서 랩의 추임새를 정박에 넣는 그날까지 뉴스엔진 함께합니다. 티키 타카 쇼. 아, 재밌다. 좋다. 아, 저희가 오늘은 저희가 2시 30분부터는 또 이 문학의 소식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은 우리 기자님이 마지막 엔딩 멘트를 할 때 네. 특별히 네. 준비하신 네. 기사가 있어요. 네네. 네, 그 기사를 좀 띄워줘야 될 것 아. 같은데. 네네. 자, 감독님, 네, 기사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캠프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인데요. 여러분 속보입니다. 전국 형수연합회에서 김문수 후보의 강력 지지 선언이 있었습니다. 네, 네. 우리 기자님. 아니, 네. 강력한 이 지지 선언이 어디서 출발됐느냐? 네. 우리 톡종 기자의 캠페인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이 뉴스 엔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요. 자,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형수연합회에서 김문수 후보의 강력한 지지 선언이 있었습니다. 3, 2, 1, 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잘한다! 오늘날 아무리 삼강오륜이 물구나무 섰더라도 가족 간에는 절대로 욕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형수님에게는 욕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한다! 혹시라도 화가 나서 형수님에게 욕설을 할지라도 절대 쌍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형수연합회에서 우리 캠페인을 보고 분발해가지고 분노를 느껴가지고 우리 톡종 기자 김건우 기자의 매일 티키타카의 마지막 멘트에 분노를 함께 느끼면서 우리 당 6천까지 아, 왔습니다. 미치겠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해 드립니다. 젓가락 제조업 연합회 없습니까? 젓가락 제조업 연합회 여러분 연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재밌다. 자 오늘 오늘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달려왔는데 우리 위원장님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아유 오늘 분위기 재밌죠? 네, 재밌어요. 요즘 티키타카 쇼가 요즘에 이러고 있다. 아, 근데 저는 앵커님 체력 보고 놀랍고 있어요. 왜요? 아, 하루 종일 방송해 너무 보니까 떠들죠 아, 제가. 대단한 능력자야. 네. 아유 내가 보니까 앞으로 감사합니다. 10년 내에 대한민국 방송계를 평정하시겠어요.
신바. 아이고야. 제가 네. 또 너무 업됐네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의견 제가 읽어다 드리면서 이제 웃음도 안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읽어봐 업됐습니다. 드리도록 우리 김경진 하겠습니다. 위원장 때문에 많이 업된 것 같아요. 아유, 제가 또 칭찬을 받았어요. 네. 아. 달님 고맙습니다. 육즙 먹으면 뇌가 어떻게 된다는 걸 본인이 직접 증명해주신 참된 뇌과학자 뇌과학. 유시민. 야, 박수 한번 줘야 돼. 이거는 박수 한번 줘야 돼. 고맙습니다. 텅빈충반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패북은 뭔가요? 이틀 전에 새벽에 진석이랑 권성동이랑 모욕통에 등장했다. 요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권성동하고 두 분이 네. 사우나를 같이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국회 사우나다는 얘기도 있고 아. 오늘 4시에 한번 여쭤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사우나 회동의 사실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오후 4시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네. 오진영 TV님 안녕하세요. 김경진 위원장님 팬이에요. 항상 응원합니다. 개혁 보수, 합리적 보수, 재건과 승리를 위해 오늘도 유센진 정답은 없다와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에스라떼님 오셨네요. 오. 예지다람쥐의 어제 랩 가사 처음 맞기 하기 전에. 까지. 처음 맞기 네. 전에 처음 하기 전에 네. 요거 친녀떨거지들 나올 때마다 계속 떠올라서 웃습니다. 아 그래요? 이 랩이 마음처럼 MZ들에게 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예지다람쥐는 뉴스엔진과 보수의 어머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여성의 보보다 야. 세상에 보보다 야, 네. 야. 뭐 큰절하겠어요 아주. 박상수님은 네 남자 대표 보보다 야 이렇게까지 그 야 지난번에 예지다람쥐 안 나왔을 때 진짜 궁금했던 아이고. 1인입니다. 야, 에스라떼님, 야, 팬덤이구나. 아니 뭐 제가 그때도 올렸지만 아무도 안 찾아서 본인이 슈퍼챗을 썼다. 저분은 여러분, 찾았네. 아무도 네. 안 찾아서 슈퍼챗을 찾을 본인이 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네. 네, 김동은님, 랩 진짜 질이네요. 근데 기자님 엇박자까지 환상입니다. 진짜 유센지 너무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폐 없는 자유님, 처음으로 선거 포기. 아, 포기했구나.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개인적으로 국힘 당원에 가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훈이당에 가입했다고 생각하고요. 훈이가 떠나면 같이 버리고 떠납니다. 국힘 당원이 뭐라고 쪽팔릴 뿐입니다. 네, 라는 잠깐만 얘기도 기다려주세요. 드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반드시 열 겁니다. 그러니까요. 신바가 위대한 왕으로 탄생한다. 신바. 빠밤. 아, 아이고 좋다. 네. 신바가 왕이 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정치 얘기는 조금 마무리하고 이제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특종, 여기선 특종, 턱종 아니고 특종 메이커 우리 안진영 기자님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빠르게 인사해 주시면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